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최근 북한이 무인기 기술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은 자폭형 공격 무인기 대량 양산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지난 8월 자폭 무인기 대량 생산을 지시하였는데 최근 다시 한번 이에 대해 강조한 것입니다. 김정은은 성능시험을 한자폭형 공격무인기들이 지상과 해상에서 각이한 타격권 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 제작됐다며 적의 임해 목표들을 정밀 공격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하루빨리 계열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대량 생산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이번 자폭형 무인기로 일반 차량을 공격하는 모습도 함께 공개하여 대남 위협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심지어 백색 계열로 도색한 자폭형 무인 공격기가 한국의 K2 전차 등으로 보이는 모의 표적을 타격해 폭발시키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의 무인기 성능시험 보도와 관련해 북한 매체에서 등장한 무인 항공기술연합체가 공식 보도에 식별된 것은 처음이라며 북한의 무기 생산 과정을 면밀히 주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적극적인 무인기 활용 방침이 대량 생산 이후 컨트롤 여부와 생산력으로 인해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지는 의문이지만 대한민국 역시 이를 대비해야만 합니다. 현재 과학기술 발전으로 무인기 개발 측면에서는 한국이 북한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일찍부터 무인기술이 혁신기술의 중심이 될 것을 확신하였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차세대 전술체계인 유무인 복합편대를 통해 미래 항공전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무인 스텔스 전투기는 미국의 X-47과 영국의 타라니스 같은 무인 스텔스 전투기 형태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부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간 공식 발표와 개발 현황 사이의 간극을 비교해 추측해본다면 현재 무인기 개발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각종 시험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되었습니다. 이미 인터넷에는 이제 개발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가오리 X2로 추측되는 사진이 떠돌고 있습니다. 몇몇 군사정보통의 소식에 따르면 비공개로 비행시험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지상시험에서 성능 개량을 해나간다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확실하게 공개된 자료만으로 언급하자면 개발 중인 가오리 X2의 길이는 12m, 날개폭 20m의 대형 무인기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시제품을 생산을 하반기 중으로 끝마치고 KF-21 전투기의 양산형 기체가 나오는 2028년에 무인 편대 비행이 가능한 다양한 핵심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에 이어 가오리 X3 역시도 빠르게 기술 개발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 그리고 국내 방산업체들이 협력하여 개발 중인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성능은 벌써부터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방부는 AI 기반의 유무인 전투체계와 그물망시 킬웹 작전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킬웹은 킬체인과 달리 그물망 같은 촘촘한 표적 처리 절차를 통해 북한이 핵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미리 교란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새로운 작전 운용 개념입니다. 그런데 KF-21 전투기를 비롯해 무인 전투기가 함께 편대를 이루는 유무인 복합체계 멈티가 이러한 킬웹의 가장 이상적인 무기체계로 소개되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는 차기 군단 무인기 체계 개발을 위해 고강도 경량 소재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사실상 계획안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중요시되는 것은 전자전과 통신중계 등 다양한 임무수행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스텔스 능력은 특히 무인 전투기가 전장을 누비기 위해 중요한 부분입니다. 군사부서에 따르면 최근 한국군은 레이더 탐지되기 어려운 비행체 형성 설계 기술을 보유했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스텔스 기능까지 적용된 무인 전투기는 AI를 활용해 미래 공중전의 필수 무기체계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특히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과의 유무인 복합편대는 미래 공중전에서 우위를 차지할 한국의 독자적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대형 무인기뿐만 아니라 공중정찰, 감시, 정밀 타격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군용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부 해외 도입 모델과 함께 국내 개발 모델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은 소형 무인기부터 자폭 무인기까지는 이미 개발되었으며 방산업체와 국내 업체들이 이미 시제품을 모두 내놓은 상황으로 양산만 된다면 바로 군의 전면적 배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 전투기와 가오리 X2가
유무인 복합편대에 직접적으로 운용될 기체입니다. 한국산 KF-21 전투기는 이미 한창 실전 조립 중이며 블록2 전투기를 위한 성능 개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발언에 따르면 KF-21 블록2에서는 무인기 편대와 KF-21 유인 통제기를 함께 비행하며 다양한 편대를 구성하고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KF-21 전투기는 저피탐 설계를 활용해 생존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첨단 항공전자 기술과 국산 무장까지 탑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유무인 복합편대까지 추가된다면 경쟁 기종과 비교해 생존성 향상은 물론 공격력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스텔스 무인 전투기가 KF-21 전투기와 함께 공중 임무를 수행하거나 무인기로만 구성된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KF-21 전투기와 KUH 수리온, LUK 소형 다목적 헬기까지 함께 운용되는 다양한 유무인 복합편대 구성에 대한 계획과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이는 임무 조건에 따라 유연한 편대 임무 구성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편대 간의 임무 분산, 지능형 통제 시스템 개발, 자유화된 임무 수행, 전술적 고기동 능력 확보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인 스텔스 전투기의 개발이 완료되면 이를 다양한 전투 임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편대 임무와 함께 개별 임무도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개별 임무는 감시 및 정찰, 작전 초기 적 방공망 무력화, 공중 제압, 그리고 핵심 기체 중심 호위 등의 임무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임무에 더해 유인기와 함께 화력 공세를 하기 위한 준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가오리 X2는 스텔스 전투기 특유의 내부무 장창 설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스텔스 무인기와 차별화될 수 있게 광대역 스텔스 형상을 취하는 가오리 X2는 내부무 장창에 고성능 유도폭탄과 공대공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오리 X2가 핵심적인 전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전장에서도 더욱 핵심적인 열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텔스 무인기 고유의 능력으로 중국과 북한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킨 후 은밀하게 적군의 요충지를 타격하고 빠르게 이탈하는 임무 수행으로 아군의 인명피해와 위험을 줄이고 적군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게 무인 전투기가 미치는 영향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인 전투기에 적용할 다양한 성능 개발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스텔스 성능을 비롯한 고유 능력들을 유인 전투기에 적용하기 전 무인 전투기에 우선적으로 적용해 봄으로써 안정성과 성능 우수성까지 모두 테스트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우리 자체적인 무인기가 완벽히 임무 수행을 해내기 위해서는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스텔스 엔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터보팬 엔진 국산화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소형 무인기에 필요한 엔진은 독자적 개발을 완료했고 가오리 X2에 장착할 국산 엔진 역시 테스트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가오리 X2에 장착할 국산 엔진 개발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항공엔진의 독자 개발은 국산 군용기의 완성과 운용의 독립을 의미하며 이는 국제 의존도를 줄이고 자주 국방을 실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순항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단계적 엔진 기술 개발을 통해 18,000파운드급 엔진 설계를 마친다는 계획의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제는 가오리 X2 개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향후 더욱 완벽한 스텔스화를 마친 가오리 X3까지 공개될 것이라고 공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 스텔스 기술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미국 로키드 마틴에서는 한국이 개발해낸 스텔스 소재의 놀라운 성능에 빠르게 기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아직까지 독자 개발 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스텔스 기술이 새삼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개발한 소재를 아직은 전투기에 완전히 적용시키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는 블록2에 적용시키기 위해 계속해 개발 중이며 결국 KF-21 전투기는 고성능 전투기로 성장할 것이라고 미국과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미 대한민국의 스텔스 성능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서울아덱스 이후 KF-21 전투기가 스텔스기로 개량된다면 F-35 이상의 전투기가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전투기 스텔스화의 가장 중요한 기술으로 언급되는 것은 세미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입니다. 중국은 이미 해당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약 50조 원이 넘는 금액을 전투기 사업에 투자하며 지속적으로 전투기 사업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스텔스 성능에 대해서는 기술적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며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주춤거리는 지금 한국이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스텔스 성능에 따라 중국과의 국지전에서 제공권 장악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이는 승부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미래동향보고서 스텔스 개발 동향 내용 중 이미 세미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 개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한국이 수적으로 우세한 중국 공군을 제압하기 위해 플라즈마 세미 스텔스 같은 첨단 신기술 도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연구원들이 올린 보고서 역시 눈여겨봐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2030년까지 세미스텔스 형태의 블록 1 형태를 갖춘 KF-21 전투기와 동시에 완전한 스텔스 형태의 블록 2 전투기까지 200여 기가량 한국 공군에게 인도될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한국형 KF-21 스텔스 성능 개량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과거 스텔스 형태인 블록 2 발표 당시만 하더라도 몇몇 언론과 반대파는 대한민국이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022년 KF-21 전투기가 하늘을 날아오르던 당시에도 대한민국은 스텔스 기술을 개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조롱이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진은 묵묵히 스텔스 기술을 개발해 나가며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개발은 언제나 엠바고에 걸리며 특히 기술진들 역시도 기술 양상 실력을 숨겨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겉으로 크게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KF-21 전투기에 수많은 관심이 쏟아지면서 한국의 기술력 발전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높은 전투기 기술력을 가진 미국까지도 한국 기술력을 극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한민국 연구진은 반가지 않는 듯 여전히 최대한 몸을 낮추고 조용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비 경쟁이 심한 동북아시아에서 급격한 기술 발전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순식간에 도태되어 버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기술 유출의 위험도 언제나 도사리고 있기에 한국은 조용히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텔스와 탐지 기술을 서로 상충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스텔스가 개발된 초반에는 스텔스기의 존재 자체가 무적이라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세계 강대국들은 전투기 육격에 필요한 지대공 레이더의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통해 더욱 강력한 탐지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고 마침내 여러 차례 레이더 실험으로 기존에 존재했던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를 희미하게 포착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물론 유럽연합 등 5세대급 스텔스 기술을 보유한 나라들은 초비상이 걸렸으며 차세대 스텔스 기술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고성능 지대공 레이더에 관한 문제는 우리 KF-21 전투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고성능 지대공 레이더에 탐지되는 순간 순식간에 전투기는 격추당하고 많은 치명적 상황이 발생합니다. 한국은 이에 따라 차세대 스텔스 기술 개발을 진행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초정밀공학과 반도체공학을 주도로 하여 앞서 말한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계 구축을 성공한 상태이며 핵심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와 별개로 스텔스 신소재 개발에 성공하며 기쁨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스텔스 신소재는 메타물질로 이는 이후 개발될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과 결합되어 한국 전투기를 완전히 은신시켜줄 것입니다. 이로 인해 KF-21 전투기는 완벽한 유령 편대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고성능 레이더파 전도성 표면을 플라즈마 스텔스가 완벽히 흡수한다는 방식에 관한 기술 연구 보고서를 공식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플라즈마의 이온화된 대기 성분은 레이더의 마이크로파를 100% 흡수한 뒤 무의미한 에너지와 파장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강력한 고성능 레이더가 감지하더라도 이는 감지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대 전장에서 레이더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얼마나 빠르게 적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는지가 승부를 판가름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결국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도록 성능이 뛰어난 스텔스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은밀한 유령 편대는 유무인 복합체계 멈티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중국의 방공망을 손쉽게 뚫어버릴 수 있는 편대 구성이 될 예정인데요. 비행체 형태를 레이더가 탐지하지 못해 순식간에 도시와 주요 행정구역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디자인부터 레이더 탐지가 어렵도록 비행체의 형태를 구성하며 표면에 고성능 스텔스 도료를 칠해 레이더의 전자기파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은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전에서도 큰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스텔스기의 가장 핵심적인 스텔스 도료 방식은 정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유지보수가 굉장히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스텔스기의 후발주자인 만큼 이러한 단점을 순식간에 타파하기 위하여 비행체를 레이더의 시야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스텔스 기술이 축적된 특수 도료를 도포하는 방식과 함께 플라즈마 전자기파 흡수 능력을 이용하는 연구까지 병행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이 목표하는 기술 발전 방식은 2026년 양산되는 KF-21 블록2 전투기에 스텔스 도료를 적용하고 2030년 중반 KF-21 전투기의 다음 단계인 6세대급 전투기에 플라즈마 스텔스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본을 뛰어넘고 미국과도 비견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왜 굳이 우방국인 미국이나 일본과 한국의 독자 기술을 비교하냐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모든 기술은 비교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우방국이지만 이 협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를 일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힘을 갖추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냉정하게 우리의 실력을 키우는 것만이 우리 한국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래 한국에서는 스텔스 기술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텔스 기술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레이더 전파를 수신기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레이더의 원리는 박쥐가 초음파로 어둠 속에서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과 동일하기에 전파의 송수신을 방해하면 이를 속일 수 있습니다. 최초의 스텔스기인 F-117은 전파를 다른 방향으로 튕기기 위해 마치 다리미 같은 독특한 외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스텔스 설계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현대 스텔스기는 곡선 형태를 유지하면서 레이더를 수신기와 다른 방향으로 반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KF-21 전투기 역시 레이더 탐지 면적인 RCS 시험을 이용해 스텔스 발현에 가장 최적화된 형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KF-21 전투기를 살펴보면 두 개의 수직 및 수평 꼬리날개는 모두 접히탐 형상으로 설계되었고 다이아몬드 모양 주익은 RCS 값은 낮추는 최적의 형태입니다. 꺽쇠 모양의 공기흡 입구, 반매립식 내부무 장창도 스텔스 성능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자면 KF-21 전투기는 현재 80% 이상의 스텔스 기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KF-21 전투기를 4.8세대급 전투기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스텔스라고 해서 레이더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요. 커다란 전투기가 아닌 작은 축구공이 하늘을 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 자체가 레이더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지만 바꿔 말한다면 레이더의 위치에 따라 RCS도 달라지는 것이죠. 스텔스 형상은 정면 레이더에서 가장 작아 보이고 후면이나 측면에서는 레이더에 조금 더 쉽게 포착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면에서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는다고 이것을 스텔스 성능을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텔스 전투기는 형태뿐만 아니라 상대의 레이더 전파를 흡수해버리는 특수 도료를 발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텔스 페인트라고 불리는 램이라는 도료를 발라야 하죠. 램은 흑색 탄소 분말, 미세 철 입자를 함유하고 있어 레이더 전파 흡수에 유용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스텔스 도료는 이것이 유일하다고 여겨졌죠. 하지만 한국은 새로운 스텔스 물질을 개발해냈는데요. 전 세계에서 최초로 램이 아닌 다른 스텔스 물질을 개발해내 세계 방산계의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대한민국이 개발한 것은 바로 메타물질입니다. 우리 한국은 2014년부터 메타물질 연구에 900억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이러한 메타물질은 자연계의 대부분의 것을 흡수할 수 있는 놀라운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레이더 전파도 흡수할 수 있는데요. 메타물질은 램보다도 더욱 뛰어난 흡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이더의 주파수는 정말 다양한데 램에 비해 무려 5배나 넓은 레이더 주파수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훨씬 폭넓은 대역의 파동을 모두 흡수하여 스텔스 성능 자체가 확연히 우수해지는 것이죠. 대한민국 군사 분야 메타물질 연구팀에서는 파동에너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레이더 또한 파동이기 때문에 최대한 폭넓은 파동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스텔스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잠수함 내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해저용 스텔스나 적외선 카메라를 속일 수 있는 보병용 스텔스 장비 지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적군의 눈에 직접적으로 띄지 않는 이상 레이더가 우리 국군을 잡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을 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메타물질 기술은 유일무이한 세계 최고의 기술이죠. 관련 특허만 해도 국내에서 364건, 해외에서 165건을 취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군사 관계자와 기술 과학자들은 대한민국이 KF-21 스텔스 성능을 이미 확보했다고 하고 있으며 한국 전투기가 5세대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스텔스 기술력과 유무인 복합 체계를 활용하는 교전 능력까지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자랑하는 것 중 하나가 다중분광 스텔스입니다. 기존 스텔스 기술의 중점은 적에게 탐지되지 않는 것이었죠. 아무리 스텔스 성능이 좋더라도 결국 적에게 위치가 노출된다면 방어가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었는데요. 다중분광 스텔스는 적에게 탐지되지 않지만 적이 공격하지 못하게 유도 기능까지 차단해버리는 기술입니다. 기본적인 스텔스 기능은 물론 적전투기가 공격을 시도하는 것까지 무산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기술은 대한민국 첨단 기술력의 저력을 보여주는 대표적 기술입니다. 대한민국이 개발한 스텔스 소재와 다중분광 스텔스 기술은 적국의 방공망을 순식간에 뚫어버리는 KF-21 전투기의 모습을 그릴 수 있게 해줍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한국이 어떻게 미국과 비교되냐며 미국이나 러시아, 프랑스의 전투기가 뛰어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물론 미국에서는 5세대 스텔스기를 유일하게 양산 성공하였으며 모든 기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세계 최강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스텔스 성능에 관해서는 현재 미국의 로키드 마틴조차 한국과의 기술 제휴를 맺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오롯이 독자적인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개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미국과의 기술 제휴는 후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공동개발이 아닌 독자 개발만으로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더욱 높이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